제일 중요한데 애매하니까 거래 조건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준 게 시행규칙 4조예요. 이게 예전에는 뭐 우리 협정에서 말하는 뭐 예해 25.1 뭐 이런 식으로 협정으로 통용되던 규정이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딱 명문화됐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규정을 그대로 쓰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개정이 됐으니까. 이게 예전에는 협정에 있던 문구를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 첫 번째,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해서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게 뭐였죠? 제3자 권리사용료를 했죠. 제3자한테 권리사용료를 주는데 그 권리사용료가 거래 조건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을 고려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제3자 권리사용료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거래 조건을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도 고려라고 했죠? 이럴 경우에는 거래 조건입니다가 아니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해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물품 판매 계약 또는 판매 계약과 관련 자료에 권리 사용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거예요.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제3자 뭐 권리 사용료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당사자는 3명이죠. 근데 얘하고 얘가 한 거는 지금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 그다음에 얘하고 한 거는 권리 사용 계약이죠. 이렇게 계약이 지금 2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상황. 여기 이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이 권리 사용 계약에 대한 어떠한 뭔가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면 사실은 매매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물건을 뭐 어떤 스펙으로 얼마에 사고 뭐 우리들 간의 조건 어떻고 이런 게 매매 계약인데 그 안에 권리 사용에 대해서 어쩌고 막 이런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거래 조건일 가능성이 있겠죠. 매매 계약에 권리가 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그런 자료의 권리 사용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첫 번째 이게 연관성에 대한 부분 계약의 연관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예요. 권리 사용 계약이나 권리 사용 계약에 관련 자료에 물품 판매에 대한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2개. 두 번째는 이 권리 사용 계약을 보니까 원래 그냥 정상적인 권리 사용 계약이라면 둘이가 그냥 이 권리는 무슨 권리고 이 권리에 대해서는 뭐까지 쓸 수 있고 뭐 이런 그 권리 사용에 대한 계약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판매와 관련된 뭔가 문구가 막 있다는 거예요. 이건 판매, 뭐 구매는 누구한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 매매 계약 안에 권리 계약이 포함되어 있고 혹은 권리 사용 계약 안에 매매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약이 붙어 있다면 외관상은 보기엔 떨어진 2개의 계약인데 계약이 사실상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럼 하나에.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붙어 있다면 거래 조건으로 권리 사용료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연관성이라고 하는 계약의 연관성. 그다음에 세 번째 상황을 보시면 물품 판매 계약 권리 사용 계약 또는 각각의 계약과 관련된 자료에서 권리 사용료를 내가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 판매 계약이 종료될 수 있대요. 세 번째, 종료권. 계약 종료권을 이야기하고 있냐.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런 물건 판매 계약이나 권리 사용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물건 판매 계약을 중심으로 볼게요. 물건 판매 계약을 하는데 내가 권리 사용료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데 이 권리 사용료를 내가 안 주면 얘가 이 계약을 종료시켜버리겠다라고 해요. 좀 이상하죠? 만약에 이게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계약이라면 이 판매자는 권리 사용자한테 얘가 돈을 주거나 말거나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관심이 없어야죠. 이게 그냥 각각의 계약이라면. 근데 얘가 얘한테 야, 너 얘한테 돈 제대로 안 주면 나 너한테 이거 물건 안 팔 거야? 이래버리면 그러면 얘가 얘한테 주지 않으면 이 물건을 못 산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권리 사용료를 주는 거는 거래 조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런 종료권이 있는 거라면 조금 말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 종료권. 근데 그 계약 종료권이 연관성을 좀 띄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반대 상황이에요. 권리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당해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권리 사용 계약에 나와 있는 것. 요것도 이제 종료권.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번이랑 2번 아까 같았고 3번이랑 4번이 이렇게 같았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묶고 3, 4번 이렇게 묶으시면은 나중에 공부하기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거 1번, 2번은 연관성과 좀 계약의 연관성.
3번, 4번은 종료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 계약, 권리 사용료 계약 안에 판매 종료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이상하죠. 권리 사용 계약은 권리 사용만 이야기하면 끝나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 이제 5번 가서 보면은 상표권 등의 권리 사용을 허락한 자가 품질 관리 수준을 초과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게 판매된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 사용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관리, 이런 게 키워드겠죠. 이 사람이 권리 사용 계약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간의 계약에서는 그냥 권리 사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끝났죠. 근데 얘가 막 너무 많은 관여를 하는 거예요. 무슨 관여를 하냐? 너 품질 관리 수준을 넘어서 예를 들면 반드시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서만 물건을 사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요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상표를 못 써.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적인 계약 수준을 초과해서 품질 관리 수준까지는 괜찮아요. 자기가 상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상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 근데 아무나 막 자기 상표를 만들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품질 관리 수준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수준을 초과한 관리, 우리 예전에 특수관계자 할 때도 핵심적인 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내 영업장을 고르거나 내 직원들이 인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 경영의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라서 특수관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품질 관리 수준 정도까지 하면 괜찮은데 그걸 초과해서 뭔가 막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에 깊숙이 관여한다면, 이렇다면 그거는 거래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그 밖에 실질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고 권리 사용료에, 그래서 거래 조건으로 인정될 만한 거래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다음에 6번은 그래서 이제 실질인데, 이거는 나중에 그 고시 규정에서 몇 가지의 추가된 내용들이 조금 나오긴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제3자한테 권리 사용료를 주고 있을 때 거래 조건인지를 판단하라고 하는 기준이, 첫 번째, 계약이 연관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계약이 붙어 있느냐. 두 번째, 계약의 종료권이 반대 계약의 종료권이 그 계약에 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일반적인 관리 수준을 초과하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네 번째, 실질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뭔가가 있진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더 있다. 요거는 바스켓이니까. 그래서 요 정도 기준을 가지고 거래 조건을 판단하면 논란은 없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주면서 판단하라고 하겠죠. 이렇게 관리 수준을 초과해서 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근거를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거래 조건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건 거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 4조의 2에 서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문제를 줄 거라는 거예요.